안녕하세요. 민키 언니 TV의 민키 언니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가계부 효율적으로 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계부는 다 쓰고 계실 텐데요. 아마 가계부를 쓰긴 쓰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입니다. 가계부를 쓰긴 하는데 저축률이 오르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가계부는 크게 3단계로 낸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는 기록입니다. 기록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출의 어떤 항목에서 어떤 지출이 발생했고 얼마가 발생했고 기록을 하는 것이 가계부의 기본이죠. 그런데 그냥 기록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각 항목별 예산을 편성해서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출에는 크게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이 있습니다. 고정지출은 월 나가는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진 항목을 고정지출이라고 하고요. 변동지출은 내가 어느 정도 노력에 의해서 아니면 상황의 변동에 의해서 변하는 지출을 변동지출이라고 합니다. 고정지출에는 예를 들어 월세, 학자금 대출, 대출 이자, 관리비, 공과금 이런 것들이 고정지출에 포함이 됩니다. 변동지출에는 패션비, 미용비, 의료비, 또 데이트비, 식비 등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의 각 항목이 꼭 정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각 항목은 나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는 변동지출에 빠져 있지만 당뇨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매달 일정 금액 당뇨약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런 분들은 의료비를 변동지출로 관리를 하셔도 좋지만 고정지출로 빼서 관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상황에 맞춰서 변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계부의 가장 큰 목적은 내가 지출을 줄이는 것, 효율적으로 지출을 하는 것이지 어떤 항목이 어느 지출에 들어가고 어떤 항목은 어느 지출이고 정확하게 분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각 항목별 지출을 정하셨다면 이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됩니다. 고정 지출의 예산은 편성하기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 금액이 매달 나가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변동 지출이 조금 어려운데요. 변동 지출은 3개월 통계치를 보고 예산을 짜시면 되는데 가계부를 쓰지 않으신 분들은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고 정하셔도 되고요. 전달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되 조금씩 수정해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그 예산 내에서 한 달 살기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그 예산을 카테고리 옆에다가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가계부를 쓰면서도 그 예산이 보이기 때문에 얼마큼 썼네 라는 것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출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항목별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이제 총 예산을 보시면 되겠죠. 항목별이 세부적인 게 정해졌으면 더하면 그게 총 예산인 거잖아요. 고정 지출의 예산은 우리 집 얼마, 변동 지출의 예산은 우리 집 얼마. 그래서 고정 지출은 얼마고 변동 지출은 얼마니까 한 달 총 지출하는 금액은 얼마라는 게 딱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당연히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한눈에 보이게 되고요. 그 금액만큼 선저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되면 목표가 정해지는 겁니다. 얼마큼 이상은 쓰지 않겠다. 각 항목별 상세 세부 목표도 정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목표가 정해지면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조금 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산입니다.
아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한 달 살기를 실천한 다음에 매월 결산을 해보는 겁니다. 결산은 매월 하시는 것이 기본이고요. 분기별 결산, 그 다음에 반년 결산, 1년 총결산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월 결산은 예산 편성된 항목별로 얼마나 지출을 잘 예산 내에서 지켰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결산입니다. 결산을 하다 보면 예산 편성한 것보다 조금 더 지출을 많이 한 항목도 보일 것이고요. 덜한 항목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에서 조금 더 지출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내가 제일 많이 지출한 항목이 나의 지출 구멍이 되는 겁니다. 그 지출 구멍을 조금 더 줄이고자 공격을 한다면 지출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어느 곳에 돈을 많이 쓰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결산의 목적입니다. 또 지출은 고정비보다는 변동비에서 줄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고정비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줄이기에 조금 어려운 항목이고요. 먼저는 변동비를 줄이고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 조금씩 지출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출이 10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면 나머지 10만 원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저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저축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축률은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분석과 반성입니다. 결산을 하다 보면 내가 꼭 지출하지 않아도 됐을 만한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실 겁니다. 그 금액이 예산 내에 들어오더라도요. 쓸데없는 지출이었다면 반성을 해서 다음 달에는 그러지 않게 조금 더 지출을 줄여 저축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같이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퇴근길에 있는 빵집을 지나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빵집에 들려서 빵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 지출을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빵집을 돌아가는 것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왜 이 지출을 하게 됐는지를 분석하고 대암점을 찾아보는 것이 바로 분석과 반성입니다. 민키 언년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키 언년회는 변동비 생활비와 고정 생활비를 따로 나누지 않고 합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의 목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출을 줄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고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고정비인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비와 식비, 데이트비, 외식비 등등의 변동비를 합쳐서 한 달 6만 원 살기를 실천 중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6만 원 살기가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 줄여나가다 보니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너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카드값을 500만 원 이상씩 쓰던 경제 망난이었습니다. 이랬던 제가 이렇게 6만 원 생활비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가계부 예산을 정확하게 짜기, 그리고 매달 결산을 해서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구멍을 파악해서 지출구멍을 줄이고, 그게 지출구멍이 줄어들었다면 또 예산을 조금씩 줄여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축금액이 당연히 늘어나니까 저축률이 상승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축률이 수직 상승하게 되어서 90% 이상의 저축률을 쭉 유지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제가 굉장히 물건을 험하게 쓰고 금방 실증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건을 사서 얼마 쓰지 않고 방치하거나 버리거나 아니면은 나눠주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물건을 내가 사서 50번 이상 쓸 자신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물건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필요한 물건이면 비싸도 사는 거죠. 하지만 정말 50번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럴 만한 물건이 많진 않더라고요.
지출을 확 줄일 수 있는 저만의 질문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물건을 살 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계부는 3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기록한다. 기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댔죠?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된다.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누고 그 항목별로 상세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집 총 예산 지출을 파악하고 나머지는 선저축을 하는 거다. 두 번째는 결산이었습니다. 결산은 어떻게 하는 거였죠? 그 예산 편성된 거에서 내가 한 달 살기를 잘 했는가를 보고 지출 구멍은 없는지를 보고 지출 구멍이 있다면 또는 예산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면 조금씩 줄여나가서 저축하는 금액을 늘려서 저축률을 수직 상승하게 만드는 것이 결산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분석과 반성이었죠. 내가 이 지출을 왜 했는가를 분석하고 쓸데없는 지출이었다면 반성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저축률을 올리실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가계부를 효율적으로 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잘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의 가계부를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